2025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요양원, 월 400만 원짜리 VIP실.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CCTV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5분, 요양보호사 박지영, 36세. 그녀가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께 다가갑니다. 할머니는 김순자 씨, 82세. 중증 치매 환자였습니다. 말도 못하시고 움직이지도 못하십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박지영이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야, 이 할망구야, 또 똥 쌌어? 할머니의 얼굴을 침대에 내리꽂습니다. 1번, 2번, 3번. 할머니는 비명도 지르지 못합니다. 치매로 인해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눈물만 흘렀습니다. 82년을 살아온 노인의 무력한 눈물이었습니다. 박지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라고? 넌 안 줘도 돼. 어차피 흘리기만 하잖아. 점심 식사를 건너뛰게 합니다. 할머니는 굶주린 상태로 오후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녁 7시. 기저귀를 갈아야 할 시간. 하지만 박지영은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젖은 기저귀를 찬 채 밤을 보냅니다. 욕창이 생겨도 감염이 되어도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월 400만 원. 가족들은 최고급 케어를 기대하며 이 돈을 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옥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들어주지 못하는 비명 속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 옵니다. 가족들이 우연히 발견한 할머니 몸의 멍. 그것이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5년 2월, 김순자 할머니 댁, 서울 강남 아파트 30평. 할머니는 남편을 10년 전에 여의셨습니다. 혼자 사셨지만 건강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방금 식사하셨는데 밥 안 먹었다고 하십니다. 길을 잃어버리십니다. 가족들은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진단명, 알츠하이머형 치매, 중증. 의사는 말했습니다. 24시간 케어가 필요합니다. 혼자 두시면 위험합니다. 장남 김철수, 55세. 회사 임원으로 바쁜 생활. 장녀 김미영, 52세. 맞벌이 부부로 여유가 없습니다. 막내 김영호, 48세. 자영업자로 경제적으로 빠듯합니다. 삼남매는 회의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누가 모실까? 서로 눈치만 봅니다. 다들 바쁘잖아. 우리 집은 좁아서. 나는 사업이 힘들어서. 결국 결론이 났습니다. 요양원에 모시자. 하지만 좋은 곳으로. 돈은 아끼지 말자. 우리가 자주 찾아뵙자. 그렇게 선택한 곳이 실버 팰리스 요양원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최신 시설, 일사상주, 1:1 케어 도장, 월 400만 원. 비쌌지만 가족들은 안심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머니 안전하겠지. 돈 주는 만큼 잘해주겠지. 입소 당일, 요양원 원장이 친절하게 맞아줍니다. 어르신 최고의 케어를 약속드립니다. 저희는 30년 경력의 전문가들만 고용합니다. CCTV도 있으니 안심하세요. 가족들은 할머니를 방에 모셔놓고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봅니다. 여기가 어디야? 나 집에 가야 하는데.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낯선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가족들은 집에서 편히 쉬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돌봐주시니까
우리도 좀 쉴 수 있댔네. 모두가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입소 일주일 후, 장남 김철수가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어머니, 저예요. 철수. 할머니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치매가 진행되어 가족도 구분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누구세요? 철수는 마음이 아팠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목에 멍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다치셨어요? 요양보호사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 어르신이 혼자 화장실 가시려다가 넘어지셨어요. 괜찮아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조심해 주세요. 요양보호사는 밝게 웃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잘 모시고 있어요. 하지만 철수가 떠난 후 요양보호사 박지영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참, 귀찮게. 자꾸 오면 어떡해? 그녀는 할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야, 할망구. 가족들 앞에서 멀쩡한 척 하지 마. 알았어? 2주일 후, 장녀 김미영이 방문합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의 볼에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다른 요양보호사가 대답합니다. 식사하시다가 포크에 살짝 긁히셨어요. 미영은 불안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치매 환자는 자주 다칩니다. 스스로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미영은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3주차. 막내 김영호가 갑자기 방문합니다. 평일 오전 11시. 예고 없는 방문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할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야, 가만히 있으라고! 영호는 멈춰 섰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박지영이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지영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 보호자님! 어머님이 기저귀를 거부하셔서 설득하고 있었어요. 영우는 의심스러웠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심히 해주세요. 네, 물론이죠. 영우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 공포에 질린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삼남매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카페에서. 셋 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막내 영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 누나, 나 오늘 요양원에서 이상한 거 봤어. 뭔데? 요양보호사가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팔을 막 잡아당기더라고. 그럴 리가. 너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봤어. 그리고 어머니 얼굴에 멍이랑 상처 있었잖아. 장녀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어머니 몸에 자꾸 상처가 생겨. 찰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월 400만 원이나 내는 곳인데 설마 그럴까? 형, 돈이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가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영호가 제안했습니다. CCTV 확인하자. 요양원에 CCTV 있다고 했잖아. 그래, 요양원 측에 요청해보자. 삼남매는 다음 날 요양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삼남매는 요양원 원장실을 찾았습니다. 원장님, 저희 어머니 방 CCTV 영상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CCTV 영상이요? 무슨 이유로요? 어머니 몸에 상처가 자주 생겨서요. 혹시 학대당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원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학대라니요? 저희는 전문 요양시설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럼 CCTV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문제 없으면 보여주시죠.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보호자인데요? 그래도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찰이나 법원 영장 없이는 안 됩니다. 삼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하겠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요양원을 나온 삼남매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 사이에 어머니가 더 다치실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지? 막내 영호가 제안했습니다.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그게 합법이야? 불법이긴 해. 하지만 어머니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어.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어. 장남 철수가 고민했습니다. 알았어. 하자. 어머니가 우선이야. 다음 날. 영호는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시계 모양 카메라, 연속 녹화 가능, 와이파이로 실시간 확인 가능. 토요일 오후, 삼남매는 어머니를 찾아뵙는 척하며 요양원에 갔습니다. 영호가 가방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시계 선물 드릴게요. 예쁘죠? 할머니는 치매로 반응이 없으십니다. 영호는 시계를 침대 옆 선벤에 놓았습니다. 카메라가 침대를 정면으로 향하도록. 자,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집에서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응, 앱으로 연결돼. 삼남매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영호의 핸드폰 앱에서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요양보호사가 들어옵니다. 박지영이었습니다. 박지영은 주위를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야, 할망고, 저녁 먹을 시간이야. 영호는 핸드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박지영이 할머니의 머리를 잡아 일으킵니다. 거칠게. 할머니가 작게 신음합니다. 아야. 닥쳐. 빨리 먹어. 박지영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할머니 입에 밀어넣습니다. 할머니는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훌립니다. 박지영이 짜증을 냅니다. 아, 진짜. 제대로 먹으라고. 영호는 형과 누나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형, 누나, 지금 당장 영상 확인해봐. 세 사람은 각자의 핸드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박지영은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다시 침대에 눕혔습니다. 거칠게 밀어버리듯. 할머니의 머리가 베개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자, 이제 자. 나 퇴근해야 돼. 박지영은 불도 끄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어둠 속에 혼자 남겨두셨습니다. 눈을 뜨고 계셨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영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 철수였습니다. 영호야, 이거 진짜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내가 뭐라고 했어? 어머니가 학대당하고 계셨어. 누나 미영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영호야, 우리 어머니가 저런 일을 당하고 계셨다니. 누나, 울지 마. 이제 우리가 어머니를 구해야 해. 삼남매는 즉시 요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가면 증거가 부족해. 일주일만 참고 증거를 더 모으자. 박주영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보호사들도 확인해야 해. 그리고 요양원 시스템 자체의 문제도 밝혀야 해. 일주일 동안 카메라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박지영이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하지만 방법이 너무 거칠었습니다. 할머니의 다리를 막 잡아당깁니다. 아야, 아야! 할머니가 아파하십니다. 시끄러워. 가만히 있으라고? 화요일 점심.
다른 요양모의사 이은희가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잘 드시지 못하자 그냥 가져가 버렸습니다. 못 먹으면 말고 나도 바빠. 할머니는 점심을 거른 채 오후를 보냈습니다. 수요일 저녁. 박지영이 할머니를 화장실에 데려갑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느리게 걷자 짜증을 냅니다. 아, 진짜 빨리 좀 걸어. 할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렸습니다. 월요일 오전. 원장이 박지영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박 선생, 요즘 VIP실 보호자들이 자꾸 찾아오던데 조심해. 알아요, 원장님. 보호자들 오면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 문제 생기면 안 돼. 월 400만 원씩 받는 손님들이야. 즉, 원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숨기고만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금요일 밤. 박지영의 마지막 근무 시간. 그녀는 할머니에게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자, 이거 먹어. 그래야 내가 편하게 퇴근하지. 할머니는 억지로 약을 삼키셨습니다. 그리고 박지영은 휴대폰을 꺼내 통화했습니다. 응, 이제 퇴근해. 오늘도 할망구들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 내일은 쉬는 날이야. 술이나 마시러 가자. 카메라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폭력, 방치, 약물 남용, 언어폭력, 그리고 원장의 묵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삼남매는 수십 시간의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삼남매는 강릉경찰서를 찾았습니다. USB에 일주일간의 영상을 담아서 수십 시간의 학대 증거였습니다. 형사과 이 형사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첫 장면부터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지영이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입니다. 이 형사는 계속 영상을 돌렸습니다. 식사 거르기, 기저귀 방치, 폭언, 거친 신체 접촉, 약물 남용, 그리고 원장과 박지영의 대화. 원장도 알고 있었네요. 이건 시설 전체의 문제입니다. 즉시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보호자분들도 동행해주세요. 이 형사는 노인학대 전담팀에 연락했습니다. 지금 출동 준비하세요. 요양원 전체 조사입니다. 오전 11시. 경찰 5명과 사회복지사 2명이 실버팰리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삼남매도 함께했습니다. 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경찰이요? 무슨 일로? 노인학대 혐의로 수사하러 왔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학대라니요. 여기는 프리미엄 요양시설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 형사는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박지영이 할머니를 학대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불법 촬영이지만 노인학대 증거로는 유효합니다. 지금 당장 박지영을 부르세요. 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선생, 사무실로 좀 와봐. 3분 후, 박지영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박지영 씨죠? 경찰입니다. 이 형사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폭행, 방치, 약물 남용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박지영은 발뺌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럼 이 형사는 뭡니까? 이 형사가 태블릿을 돌렸습니다. 박지영이 할머니를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 내리꽂는 장면. 아, 이 할망구야. 라는 음성까지 선명했습니다. 박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때 스트레스가... 변명은 경찰서에서 하세요. 이 형사는 수갑을 꺼냈습니다. 박지영 씨,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지영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일이 너무 많고 급여는 적고. 그게 노인을 학대할 이유가 됩니까? 원장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원장님, 당신도 알고 계셨죠?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니, 저는 몰랐습니다. 영상에 원장님과 박지영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들 조심하라고 하셨죠. 원장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원장님도 함께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시설 운영 정지 명령도 검토하겠습니다. 경찰은 요양원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다른 요양 보호사들도 조사받았습니다. 일부는 학대에 가담했고 일부는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삼남매는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 여운 몸, 멍이 든 팔. 어머니... 장남철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치매로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치 구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녀 미영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몰랐어요. 이런 일을 당하신 줄... 막내 영호도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안전한 곳으로 모실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날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퇴소했습니다. 구급자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사 결과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가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 멍과 상처, 욕창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감염으로 폐혈증이 올 수도 있었어요. 삼남매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을 뻔했다는 사실에. 강남경찰서 조사실. 박지영은 취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형사가 영상을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 설명해 보세요. 영상 속 박지영은 할머니의 머리를 침대에 내리꽂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나요? 본인 맞죠? 얼굴도 나오고 목소리도 녹음됐습니다. 네. 왜 그랬습니까? 박지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VIP실 담당이었어요. 혼자서 4명을 돌봐야 했어요. 4명 모두 중증 치매 환자들이었어요. 말도 안 통하고 기저귀도 하루에 몇 번씩 갈아야 하고 급여는 월 200만 원, 최저임금 수준이었어요. 이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학대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폭력을 휘두르고 식사를 굶기고 약물을 남용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박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학대했습니까? 박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다른 요양보호사들도 똑같이 했습니까? 모두는 아니지만 몇몇은 그랬어요. 다들 힘드니까. 원장은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왜 모르는 척했죠? 요양보호사가 자꾸 그만두면 운영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묵인한 거예요. 즉, 요양원 운영을 위해 노인 학대를 방치했다는 말이군요.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이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요양보호사입니다. 노인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박지영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감정이 무뎌졌어요. 치매 환자들은 말도 안 통하고 같은 질문만 100번씩 하고 어떤 날은 제가 사람인지 물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들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할머니입니다. 이 형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당신이 늙으면 당신도 저렇게 대접받고 싶습니까? 박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요양원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실버 팰리스에는 총 50명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경찰과 사회복지사들이 한 명 한 명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방, 이순희 할머니, 84세.
몸에 멍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멍으로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할머니는 치매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보자 움츠러들었습니다. 두 번째 방. 박철수 할아버지, 79세.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식사는 잘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을 안 줘요. 귀찮대요. 세 번째 방. 최영자 할머니, 78세.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끈으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요양보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자꾸 일어나시려고 해서 안전상. 안전? 이건 불법 감금입니다. 경찰은 즉시 끈을 풀어줬습니다. 할머니의 손목에는 끈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묶여 있었던 것일까? 조사 결과 50명 중 15명이 학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체 학대 8명, 정서 학대, 폭언 12명, 방임, 식사 거르기, 기저귀 방치 10명, 불법 구속 3명. 즉,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노인 학대 현장이었습니다. 월 400만 원을 받으며 운영되는 고급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지옥이었습니다. 경찰은 요양보호사 10명을 조사했습니다. 박지영 외에 3명이 직접적인 학대 가담자였습니다. 나머지는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장 김병철.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 하지만 이윤을 위해 묵인했습니다. 검찰은 원장을 노인복지법 위반, 업무상 과실, 방조죄로 기소했습니다. 요양원은 즉시 운영 정지되었습니다. 50명의 노인들은 다른 시설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다른 피해 가족들도 나타났습니다. 이순희 할머니의 딸, 박철수 할아버지의 아들, 최영자 할머니의 손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달 후, 피해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총 15가족. 김순자 할머니의 3남매도 참석했습니다. 이순희 할머니의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곳에 맡긴 제가 너무 미워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 400만 원이면 안전하겠지. 비싸니까 잘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 아들도 고백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찾아뵀어요. 바빴다는 핑계로. 그 사이에 아버지는 굶쳐 계셨어요. 제가 몰랐어요. 최영자 할머니의 손자는 분노했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묶여 계셨대요. 끈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요양원을 믿었는데 우리가 할머니를 감옥에 가둔 거나 마찬가지예요. 김순자 할머니의 장남 철수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원에 맡기면 편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만 편한 거였어요. 어머니는 지옥을 경험하셨어요. 모임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요양원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더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겠다. 그들은 요양원 학대 방지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목표: 요양원 CCTV 의무 설치 및 열람권 보장,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학대 예방, 정기적인 외부 감사 의무화, 가족의 정기 방문 권장. 그들은 국회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언론에 인터뷰했습니다. SNS에 사연을 퍼뜨렸습니다.
사회적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석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지영과 다른 요양보호사 3명 그리고 원장 김병철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피해 가족들이 가득 찼습니다. 증인석에는 김순자 할머니의 장남 철수가 앉았습니다. 그는 영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박지영이 할머니를 학대하는 장면.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일부 방청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고인 박지영, 할 말 있습니까? 박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노인복지법을 위반했으며 폭행, 방임, 약물 남용 등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치매 환자로 저항할 수도 신고할 수도 없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박지영의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월 200만 원의 급여로 4명의 중증 치매 환자를 혼자 돌봤습니다. 피고인도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냉정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전문 요양보호사로서 노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원장 김병철의 차례였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고인은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왜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요양보호자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즉, 운영의 편의를 위해 노인 학대를 방치했다는 말입니까? 원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검사는 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영구 운영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2주일 후 선고일. 법정은 다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지영은 노인복지법 위반, 폭행, 방임 등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치매로 인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악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라는 전문직에 종사하면서도 직업 윤리를 저버렸습니다. 노인을 학대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쿵! 재판장이 망치를 내렸습니다. 박지형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다른 요양보호사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장 김병철. 피고인은 요양원 운영자로서 노인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대를 알고도 방치했으며 오히려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는 운영자로서의 중대한 배임입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요양원 운영을 금지합니다. 법정을 나온 피해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울음과 안도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장녀 미영이 울먹거렸습니다. 하지만 장남 철수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판결은 받았지만 어머니가 겪은 고통은 돌이킬 수 없어. 그리고 우리가 늦게 알아챈 것도 평생 후회될 거야. 막내 영호가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우리가 어머니를 구해낸 거야. 늦었지만 구했어.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경각심을 갖게 됐잖아. 우리 어머니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판결은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박지영은 2년 반을 복역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겪은 석 달의 고통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요양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수천 개의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도 누군가의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학대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첫째, 요양원 CCTV를 의무화하고 가족들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외부 감사가 필요합니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들도 과로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찾아뵙는 겁니다. 요양원에 맡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우리가 돌봐야 할 분들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김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장남 철수의 집이었습니다. 철수는 회사 임원직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며 어머니를 직접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를 또 남에게 맡길 수 없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모실 겁니다. 장녀 미영은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아버지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께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고 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산책하실까요? 막내 영호는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아들을 알아보진 못했지만 영호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막내 영호. 사랑해요, 어머니. 삼남매는 돌아가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전문 간병인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가족이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간병인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영양 상태가 회복되었습니다. 멍과 상처가 사라졌습니다. 욕창도 치료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약보다 낫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빨리 회복하신 건 가족들이 곁에 계셔서입니다. 치매는 여전하지만 신체적으로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은 6개월 만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고마워. 할머니는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치매의 안개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어머니가 느끼고 계셨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안전하다는 것을,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을. 철수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킬게요. 평생. 실버팰리스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월 400만 원 고급 요양원에서 벌어진 충격적 학대. 요양원 과연 안전한가? 시니어 학대, 빙산의 일각.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정부는 요양원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요양원 학대 방지 모임은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요구사항, 요양원 CCTV 의무 설치 및 보호자 실시간 열람권 보장, 분기별 외부 감사 의무화,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상향 및 근무 환경 개선, 학대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요양원 평가 등급제 강화. 6개월 후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양원 공용공간 CCTV 의무 설치, 보호자의 CCTV 열람 요청권 보장, 요양원 정기감사 강화, 학대 신고 시 최대 1,000만 원 포상금, 학대 적발 시 요양원 영구 폐쇄,
전국의 요양원들이 긴장했습니다.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외부 감사가 강화되었습니다. 학대 사례가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 요양원은 CCTV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더 자주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인권도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사건은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가 노인 문제를 다시 보게 만든 계기, 가족의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계기, 제도를 바꾼 계기.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5월. 김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장남 철수의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83세가 되셨습니다. 치매는 더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식사도 도움 없이는 하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이십니다. 매일 아침 철수가 어머니를 깨웁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할머니는 눈을 뜨십니다. 철수를 보지만 누군지 모르십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으십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 나가실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적이십니다. 철수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밖으로 나갑니다. 동네 공원까지. 공원 벤치에 앉아 둘은 따뜻한 햇살을 즐깁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철수도 말이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장녀 이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빠, 어머니 어때? 응, 오늘 공원 나와 계셔. 날씨 좋아서. 그래? 나도 퇴근하고 갈게. 어머니 좋아하시는 떡 사갈게. 막내 영호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주말에 어머니 모시고 외식 어때? 내가 살게. 철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그래, 좋지. 어머니 한식 좋아하시니까 한정식 어때? 저녁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철수의 아내와 자녀들, 미영의 남편과 자녀들, 영호의 가족, 그리고 할머니. 식탁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들. 할머니는 음식을 보고 웃으셨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철수가 수저를 들고 어머니께 밥을 떠드렸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천천히 정성스럽게. 할머니는 잘 드셨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께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 잘 지냈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을 보고 웃으셨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의 밝은 에너지가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소파 가운데에 앉으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안전하게 사랑받으며. 철수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요양원 CCTV 영상, 어머니가 학대당하던 그 끔찍한 장면들, 그리고 지금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어머니의 모습. 우리가 잘 결정한 거 맞지? 철수가 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오빠. 어머니는 가족이 돌봐야 해. 영호가 덧붙였습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후회는 없어.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 이제는 우리가 보답할 차례지. 할머니는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 계셨습니다.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사랑하는 목소리들이라는 것은 느끼셨을 겁니다. 할머니는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6,000개 이상의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30만 명 이상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요양원 학대 사례는 8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그 10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부분이 은폐되거나 신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인 학대는 숨겨진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치매나 신체적 장애로. 가족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주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방문하십시오. 예고 없이 방문하십시오. 부모님의 몸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CCTV 열람을 요청하십시오. 요양원은 마지막 선택이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나누면 가능합니다. 만약 요양원을 선택해야 한다면 철저히 알아보십시오. 시설만 보지 말고 직원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입소 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방문하십시오. 부모님은 평생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밤새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간호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부모님이 안전하게, 존엄하게, 사랑받으며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그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김순자 할머님은 지금도 가족들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치매는 진행되고 있지만 행복하십니다. 가족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버 팰리스는 폐쇄되었습니다. 박지영은 출소 후 요양업계에서 영구 퇴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노인 돌봄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이야기가 한 명의 부모님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한 가족이라도 경각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안전하십니까? 오늘 지금 당장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찾아뵙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후회 없이. 매년 수백 건의 요양원 학대가 신고되지만 실제로는 그 10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영상이 한 분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좋아요로 이 메시지를 확산시켜 주시고 구독으로 더 많은 실화를 함께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부모님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부모님께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